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사회를 맡은 경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경형이고요. 저도 이 서울에서 오신 분을 직접 만나 뵈니까 긴장이 좀 되는데, 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요즘에 네.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굉장히 핫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시위부터 핫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이동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받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이동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가연 활동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또 사회자 선생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전국적으로 핫해지고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경산에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지금 이동권 문제가 전국적으로 핫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동권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주로 지하철이 활발하게 다니는 서울 지역에 조금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이동권 투쟁과 이슈가 주로 회자되고 있고, 그래서 지역과 관련해서는 과연 서울처럼 좀 끌어올려지고 하려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저한테 생겨서 이 고민을 품고 오늘 왔습니다. 전국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는 현재 말씀해 주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와 관련된 조사도 하고 있고 앞으로 11월 10일에는 국회 토론회도 할 예정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작년 겨울부터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해냈지만 그 법에 허술한 점이 너무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을 열심히 타면서 서울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끌어올려진 분위기를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법 증진법 재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권리를 법적으로 쟁취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련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 도입률이 높은 지역도 있지만 한 대도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지역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저상버스 도입률 확대와 단순한 도입률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저상버스 운행이 잘 되는지 검토 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광역교통수단 관련해서 조금 핵심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하철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전작년에도 활동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지하철 시위나 이런 거를 못하고 대신에 이제 장콜이나 저상버스나 이런 문제들이 좀 이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 계신 당사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문제인데, 광역 이동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솔깃해지실 것 같은데, 이동권에 같이 공감하고 있는 한 분으로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아까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강릉에서 속초까지 사실 제가 알기로 1시간이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동을 못 해가지고 결국 저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 또한 이제 당사자로서 시험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광역이동 지원이 안 돼서 면접을 못 보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동권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으로서 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영화 보셨어요? 제가 직전에 상영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광역이동 지원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답변. 네.
제가 그 영화는 못 봤지만 사실 우리 동지들이 이런 거 강력교통수단 콜 불러서 어디 이동할 때 되게 제한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주변에서 봤던 한 동지의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조금 각색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색을 조금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삶을 살면서 이제 또 사랑하는 연인이 생겨서 그 연인과 데이트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인천에 있는 인천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데이트하기 좋대요. 가려고 갔는데 콜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고 갔는데 그 인천까지 도착을 해서 콜을 부르니까 원래 홈페이지에서는 그게 된다고 그 이동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서울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면 전날에 예약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온갖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갔는데 결국 콜을 못 불러서 못 간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비장애인들이 이동을 했을 때 거기 인천까지 가려면 지하철 타고 뭐 출구로 나가서 하는데 1시간이면 될 거리를 그 동지께서는 이동을 하면서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긴 시간을 소요해서 가서는 콜을 못 불러서 못 온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는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어서 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도 단위 운영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서울은 서울, 경기는 경기, 뭐 경산은 경산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는 사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구애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도 단위로 묶어서 경상도는 경상도 내에서 완전한 이동 자유,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시 구분 없는 완전한 이동 자유를 추구하는 걸 최근에 국토부와 계속 면담하면서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나 국토부 외에 다른 부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광역이동,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 소중한 권리이고 이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투쟁으로 저희가 쟁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국토부의 어떤 이동권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네.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도 아니지만 5개년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는 저상버스 지금 정부나 중앙행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저상버스예요. 사실 저상버스 말고도 우리가 보행이 힘든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저상버스 외에도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이나 임차 바우처 등의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나 행정부에서는 그 저상버스가 꼭 모든 만사 형통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해서 그동안 추구했던 정책을 좀 더 확대하면은 더 잘 되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외에도 특별교통수단 확대, 지하철 모든 엘리베이터 설치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어떤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상버스 확대라든지 또 광역으로서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그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라든지 이렇게 많이 싸워주고 계신데 지금 가장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예산 문제일 것 같은데 그 예산 문제는 어떻게 이제 싸워 나가실 계획인지.
네, 정말 중요한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11월 초부터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예산이 진행되는 시기마다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하면서 국회를 압박해 나가는 전술을 펼칠 계획인데요. 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21년 12월 3일부터 세계장애인의 날부터 지하철을 탄 것은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유로운 이동권 쟁취뿐만 아니라 탈시설에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단어인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1년 동안 지역에서도 서울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함께 싸워주셨는데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단순히 현상 유지 수준도 아닌 삭감 수준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리고 동지들이 그렇게 수없이 목소리를 외쳤는데도 단순히 가만히 고정축으로 놔둔 수준도 아니고 삭감 수준의 예산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이 사회에 지역에서 이동할 수가 없고 제대로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놔두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거기과 관련해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삭감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국회 중에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처럼 저희와 정책적으로 협력을 맺으면서 여러 소통을 하는 단위도 있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혀 소통 의사도 없고 저희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 의사도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만나서 얘기하자, 왜 장애인 권리 예산이 필요한지, 왜 이동권을 위해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꼭 보장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이모 대표가, 우리 박경석 대표님에게, 장애인의 이동권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나아갔지, 퇴보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럼 이 소리는 굉장히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이고 어불성설이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 회원분들도 저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우리 이제 같이 지역에서 싸우는 우리 동지들이 어떻게 하면 이동권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권 연대에서는 지역과 어떻게 소통할 거고, 이 지역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지역과는 이제 어떻게 싸워 나갈 예정이신지, 사실 이제 지역은 이제 이동권 문제가 심각함에도 굉장히 이렇게 이동권 투쟁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받았다고 하면 소외받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정말 이제 이동권 연대라든지 전장년이 지역과 함께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부드리는 겸 이제 지역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정말 지역과 또 서울 중앙 간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나마 경산은 대구와 가깝고 또 대구와 그런 대도시와 가깝지만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지역이었고 지하철이 이런 강의를 하러 가는데 지하철이 어떤 건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셔서 지하철 이동권 문제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상황의 지역에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쨌든 전장년과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가 한 투쟁이 어떻게 지역과 더 소통을 하고 결합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위해서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최근에 사단법인화 되었고요. 지난 21년간 투쟁의 결실로 사단법인이 되어서 이제 단순히 전장년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 지회 지부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전장년이 비법정 단체로서 조금 하기 애매한 정부 부처와의 소통, 지자체와의 소통을 좀 더 건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동권 투쟁을 위한 조직체이고 투쟁체인데요. 이 투쟁체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 동지들이 좀 더 강력하게 싸우실 수 있도록 지부지회 설립이 곧 기다려지고 있고요. 현재 충북이나 몇몇 지역에서는 지부지회 설립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이 경북 지역과 경산에도 꼭 설립이 돼서 좀 더 잘 소통하면서 이런 투쟁을 맺어 나갔으면 하고, 현재 관련해서 지역장차연, 이미 있는 지역장차연과의 소통, 그런 것 지역장차연 순회 간담회. 예컨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동권뿐만 아니라 혹시 티프가 뭔지 아시는 분? 아시지 않나요? 예컨대 이런 중앙에서 주요 계속 발산하고 있는 의제들이 지역에 닿지 않고 잘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장차연 순회 간담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유롭게 네. 예, 그 우리 회원분들도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회원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내부면 장애인 권협회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처음 출범한 당시에 가열차게 투쟁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간에 전장현이나 서울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대구장천이라든지 이런 그 투쟁에서는 같이 연대하고 같이 힘을 모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우린 같이 투쟁해줬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안 오지? 대표라는 박경석 대표나 분들이 같이 연대를 해줬으면 그 상하권이 같은데 대구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경산에도 어느 정도의 이동권이 신장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는 축사하게 이제 전국에서 제일 면적 대비 이동거리가 제일 긴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지지난인가요?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41%까지 올리겠다. 전환버스 네. 도입률을 41%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항상 그래왔지만 말뿐인 약속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전장현이나 이런 그 투쟁 측면에서는 지역의 어떤 이슈나 이런 걸 챙기지 못하고 대도시 중심의 그런 논리에 따라가지고 대도시 중심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왜냐면은 저희들은
알다시피 한 2년 전부터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자료를 전국 전장현이든 그걸 통하지도 않고 직접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심지어는 2018년도에 국회까지 가가지고 토론회 있을 때 그 앞에서 상무관한테 직접 전화할 테니 전화 받아주고 진짜 협의를 위해서 진정한 모습 보여달라고 앞에서 발언까지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왜 전당연이든 아니면 종단위의 투쟁 단체에서는 그동안 꼭 보이는 곳에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는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경북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들을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그만큼 네. 한이 많다 우리 경북 동지들이. 네. 예, 한 맺힌 이 이동권의 어떤 투쟁이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한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강원도보다는 못하지만 저희도 고충과 한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하나도 당황스럽지 않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지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가까이 계신 포항이라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또 여기선 조금 멀지만 경남 진주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상근 활동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진주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진주라는 좀 경산보다 작거나 경산만한 도시인데 그 지역에서 상근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이 서울과 지역의 격차고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운동사회 내에서도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서울 중심으로 뭐든지 돌아가고 서울의 활동가들이 해내는 활동이 너무 빛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처럼 지역에서 계속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서울로 올라와서 조금 그런 활동으로 좀 탈출구를 찾았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사실 역사를 다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장현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쾌한 해답은 될 수 없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라는 곳이 원래 있던 그냥 정말로 사문화된 조직에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한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밀접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연석회의라는 것을 개최해서 중앙에서 또 통지도 오셨고 했던 그런 연석회의라는 걸 개최했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역 동지들의 의견을 조금 들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번에 지역 실태조사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실태조사 보고회가 곧 열릴 예정이고 이 보고회가 전부가 아니라 이 보고회를 통해서 조금 더 호흡하고 좀 실태와 함께 또 투쟁을 계획하는 과정을 밟을 계획인데 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지금 그간에 쌓였던 답답함이나 앞으로 현실이 쉽게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너무 명확하게 이해를 했고 명쾌하게 답할 수 없어서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나
박경석 대표나 네. 아니면 나 이런 그 책임 있는 분들이 경북에 한번 내려오시라고 네. 전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너무 바쁘셔서 그렇지 사실 현장에서 또 동지들과 소통하고 하시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꼭 그런 자리를 성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 대표님은 지금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신 권달주 대표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표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아까 이제 우리 서울로 많이 같이 와서 같이 연대도 많이 하라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가고 싶어도 그쵸. 이동권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이동권은 또 이제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또 투쟁하고 있는지, 예. 아까 시외버스도 이제 겨우 한 대 탈까 네. 말까인데 아직까지 동대구를 가도 그렇고 서울에 고작 그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 몇 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시외버스가. 시외버스는 이제 그 시외버스를 비롯해서 시외 이동권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몇 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실제 운행 가능한 대수는 4대고 전국에서 4대. 그것도 제가 지역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네 서울 당진, 네네 그렇게 4대고 그다음에 서울 부산 그렇게. 네. 그래서 총 4대에서 8대 사이예요. 사실 시외버스가 정말 각 지역으로 정말 하루 그냥 1시간에도 몇십 대, 몇백 대씩 운행하고 있는 사이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가 총 8대, 4대란 사실은 그냥 시외버스로 이동권을 아예 보장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작년에 최근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 이용권을 우리가 시외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탑승권을 주장하는 것이 개개별의 버스 운행 사업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시외버스로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상당히 문제적인 판결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그렇게 진행됐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조금 생각의 약간 관점을 살짝 틀어서 보자면 결국 재판부가 명시한 것은 시외버스라고 하는 사업의 운행 주체가 개인 사업자인 거잖아요. 성가연이라는 사장이 있고 그 사장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사람이 그 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개조하는 돈을 비용하기에 너무 부담이 든다는 거예요. 그 취지의 판결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다른 동지들이 주장하고 있을 텐데 버스나 대중교통의 공공화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개인 시장에 맡겨두고 시장이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런 판결문이 나오고 그렇게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거고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공영제로 시외버스든 어떤 것이든 다 운행을 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권의 공공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동권이 이제 그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적인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이동권의 공공화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혹시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동지랑 저랑 좀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제가 오늘 경산 행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혼자 출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정말 근데 전작년 투쟁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면서 정말 많은 학생분들 뭐 초, 중,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맨날 전작년을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업 과제용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장버스가 있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런 온갖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 같은 경우는 개인 SNS에 뭐 저장버스 탑승했다 이런 거 올리시고 하잖아요. 인증샷 올리시고 하시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단순히 저장버스가 있다고 저장버스 100대가 갑자기 도입된다고 우리 모두가 이용이 편리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비장애인들 지금 출퇴근을 하면서 살아가는 비장애인이 출근하는 8시, 9시에 과연 우리 휠체어가 저장버스 100대가 있다고 그 100대 중에 우리가 편하게 탑승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기계 장치 내리고 그런 동안 시민들이 협조를 해줄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체제에 이런 편의시설이 제대로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속도의 사회에서는 그 시설을 우리에게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진행되는 지하철 투쟁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출근길 방해하지 마라, 연착하지 마라고 하는데 사실 연착 투쟁을 실제로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냥 휠체어가 그냥 무난히 탑승해서 하는 시간을 휴대폰으로 체크해보면 원래 지하철이 정차하는 시간이 한 30분이라고 하면 1분이나 1분 30초밖에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너희 왜 이러네, 연착하지 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부분 또한 휠체어가 탑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문화, 단 30초도 기다릴 수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문화나 그런 것들에 있다고 봐서 저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혹시 정권협 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 일자리 알고 계신가요? 저도 방금 단어 너무 길어서 헷갈렸는데 권리중심 노동 일자리를 줄여 부르겠습니다. 권리중심 노동 일자리 같은 게 가지는 주요 의미도 저는 단순히 그냥 우리들이 최중증 장애인들이 집회에 나가서 노래하고 투쟁하는 게 노동으로 인정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대 사회에 이것도 노동이라고 외치는 말이 정말 저희 사회에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 가지를 폭넓게 바꾸는 작업들이 저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래서 저는 저장버스 몇 대가 갑자기 도입되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다 설치되고 정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설치된다고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비장애인 중심의 이 노동 문화가 이 이동권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핵심 문제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정말 한 줄 요약. 네. 저는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는 시민분들께서 우리 소시민이고 너희가 지하철 막으면 우리 출근 못해서 큰일 난다 할 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저는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들 출근 시간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출근하지 못해서 평생을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시설에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제대로 지하철 평생 이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그 출근 시간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할 정도로 소중한가? 왜 우리 사회는 그 출근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다고 정의했는가? 왜 그게 조금이라도 지각을 하면은 왜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출근을 늦게 한 노동자들에게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가슴이 약간 조금 뭉클해지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단 한 번도 출근을 하지 못했고 늘 노동보다는 이제 기초생활에 의지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노동할 수 있고 우리도 같이 일할 수 있다면 비장애인들 속에 조금 더 이렇게 섞여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비장애인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국에 그 이동권 문제도 있지만 네. 전국에는 피플버스라고 하는 각가장애인 권중심의 그런
발달장애 권리를 항상 몇 년마다 연대단체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뭐 서울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옆 도시인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라는 거의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냥 그 도지사하고 국장들 간담회 하는데 차를 마시고 네. 간담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 소원이 있다면 싸우지 않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특히나 발달장애인이 전국 내에서 어디를 가고 발달장애인이 시간을 보장받는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뭐 서울에는 그나마 그 권리중심 일자리도 있고 근데 경북 내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 하면은 여기는 예의보장이니까 무수 도시니까 그 얘기는 딴 나라 얘기다 이렇게밖에 이럴 수 없거든요. 제가 경남 활동가들 봤을 때는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고 어느 해 보니까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니까. 그 경남에서 활동해 보셨으니까 경남과 경북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변을 좀 경남과 경북에. 네.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신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 한 3가지 주제를 추구하게 될 거예요. 발달장애 문제와 그리고 권리중심 일자리 그리고 또 경남 경북인데 저는 그 발달장애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또 피플퍼스트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권익공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함께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각적인 부분이나 여러 문제로 이동권에 큰 제약이 있는데 전장년이 외치는 구호가 너무 휠체어 이용자 중심이라는 비판 의견도 있고 해서 좀 더 섬세하게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동지의 말씀에 조금 공감이 되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요. 권리중심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권리중심 일자리가 전국으로 퍼지기를 원하는 건 가장 모든 사람들 염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자체랑 빡세게 늘 빡세게 싸워서 투쟁을 해서 좀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남에 권리중심 일자리가 있고 그동안 권리중심 일자리 꼭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꼭 복지 일자리 하나 주는 것처럼 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 실업급여도 안 줘요. 이 사람들 그 일자리이기 때문에 12개월 채우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11개월 일자리로 항상 주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전남 동지들의 전남도청 점거하고 빡세게 투쟁해서 12개월로 확장해서 퇴직금을 얻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지역사회에서 하지만 이건 지역만의 몫은 아니고 중앙과 함께 싸워서 각 지자체에 도입돼서 전국에 우리 동지들이 권리중심 일자리를 수행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의 꿈인데 함께 같이 이뤄보시지 않으실래요? 그리고 경북, 경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북에서는 자라기만 해서 솔직히 그 차이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 경남 같은 경우는 제가 진주에서 살았고 뭐 진주에 그런 걸 알지만 솔직히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투쟁을 안 해도 그분들은 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경북 지역은요? 경남 지역. 경남 지역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장애 이슈 관련이었나요? 협의할 때, 도랑 협의할 때 분위기가 다르다고.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과 상대의 반응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그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상당히 낮고 상대가 호의적이면 당연히 그렇게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의 요구 수준이 당연히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담고 있는 수준일 거고, 상대가 우리에게 그걸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합의를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오늘 성동구라는 자치구에서 투쟁이 있었는데, 그 구청에서 우리 목소리를 받아주기 싫어서 선택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 구청의 1층 엘리베이터를 멈춰버렸어요. 우리 휠체어 동지들이 움직일 수 없게 그 구청에서 그냥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멈춰버려서 그냥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없게 했어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반응을 내세웠을 때 우리의 투쟁 강도도 당연히 세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강동구청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우리가 제안서를 들고 갔을 때 엘리베이터 당연히 타서 그 지자체 협의 대상자가 있는 테이블에 가서 원활하게 앉을 수 있고 소통과 대화가 된다면, 우리의 그런 투쟁력을 높일 필요까지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이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특히나 옆 동네인 대구의 네. 사례를 보면요, 항상 우리는 같이 연대하러 가지만 이슈는 그쪽에서 그 이슈는 스포트라이트는 그쪽으로 다 쏠리고, 저는 활동가하고 한 10년 년을 같이 알고 지냈는데, 그냥 활동지원의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 인사했더니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냥 얼굴 붉히기 싫어가지고 무덤덤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도대체 누굴 위하여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어 누굴 위하여 투쟁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투쟁하고 옆에 계시는 동료들 위해서 투쟁하는데, 대구에는 나들이콜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할 때 우리 지역에만 가야 된다는, 우리 지역까지만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지역까지만 가야 된다는, 네. 시경계까지만 운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항상, 그리고 다 당사자지만 특히나 사회자님은 아실 거예요. 어디 고향 가려고 하면 저는 4시간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사회자님도 영주까지 가려고 하면은, 큰마음 먹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장현의 투쟁들은 거의 다 서울, 대구, 경기, 인천 이 정도는 가요. 여기만 가니까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가 투쟁하면 뭐해? 우리 지역은 바뀌지 않은데. 그리고 활동가들 많이 하려고 하면은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네, 서울 가야 된다. 서울 가가지고 노숙투쟁 한 두세 번만 해보면 다 얼고 있고, 다 쑤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안 가려는 활동가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배신당하는 기분? 저는 어떤 중앙활동가에게 당신은 이거 타고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들어봤어요. 우리도 다 앉아있기 때문에 종기가 생길 수도 있고,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다 그런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경북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그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그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실 기회가 된다면, 그 영주 북부권에 좀 버스 좀 만들어 달라고. 저희 경산은 동남부권은 그나마 지하철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영주나 이런 청송이나 이런 데는 없다 보니까 돈 얼마 더 주고라도 그 버스 장애인 승강장치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 승강장치라도 하나 해가지고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앙활동가 계시면 그때 제가 가가지고 제 사비로 떡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어쨌든 들어봤을 때 어쨌든 큰 서울을 제외하고라도 좀 대도시 지역들이 있고 좀 핵심이 되는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들과 투쟁과 그런 간극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또 그 지역들도 중앙에 대해서 갖는 불만은 동지와의 결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과 다른 지역들이라고 하는 대비 속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 맺음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 빠른 속도 중앙 중심으로 집중되는 투쟁 속에서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지역에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극을 메우려는 저희의 시도들 같은 것들 결국 토론회라던가 자료 수집, 실태 조사와 수집 정도로 이어지는 것이 저도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떻게 결합할 수 있고 어떻게 더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보일 때는 네. 진정성이 보일 때만이 지역에서 결합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아까 그 휠체어 이용 관련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또 활동가들도 감수성 같은 것들이 좀 더 길러지고 또 항상 이 운동에 저희가 진보적 장애 운동이 복무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진보적 장애 운동의 모든 걸 체득한 것이 아니니까 저희도 언제나 인위적으로 학습하고 체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중앙 단위가 이제 어떻게 그 지역과 지속 가능한 투쟁을 계속 이제 연대해 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시간도 얼추 돼 가고요. 제가 그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최근에 또 이렇게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제 죽음도 맞이하고 그러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또한 이동권에서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발달장애인은 장코를 탈 때 꼭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된다. 네. 보호자가 동행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 예.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인도 다양하잖아요. 아주 중증이 있고, 이렇게 조금 더 경증이 있고, 아주 다양한 유형의 발달장애가 존재하는데, 일괄적으로 발달장애인은
보호자가 없으면 못한다. 그것도 동승자도 아니고 보호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발달 장애인을 그렇게 이렇게 낙인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보호자로서의 개념과 그런 동행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발달 장애인도 혼자 장애인 콜택시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꼭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가? 네. 뭐 이거를 돌발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도전적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학계에서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뭐 그냥 이렇게 도전적 행동이라고 할게요. 도전적 행동이 있어서 기사님을 폭행할 우려가 있는 장애인은 또 장코를 그럼 못하느냐?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또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의 딜레마가 있죠. 그렇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계를 규정해서 네. 한 개인의 어떤 그런 도전적 행동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저는 전반적인 것이 이 규정이라는,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규정할 것인가라는 정의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요구하는 발달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은 그분 옆에서, 그 당사자 옆에서 24시간 동안 뭐 수발을 들거나 뭐 도와주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모습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조력자가 그렇죠. 맞아요. 국가가 맞아요. 책임지고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또 소위 다른 뭐 탈시설을 반대하거나 하는 측에서는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는 뭐 제안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왜 지원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것이 이 지원 서비스가 주는 조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려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이동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점차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탈시설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정말 사회와 시민과 우리가 맞붙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평등하게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네. 앞에 장애인의 어떤 이동의 권리가, 모든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가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